이런 것을 놓고 그와 같은 우리가 밀리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한국이 먼저 그 카드를 쥔 거 아닙니까? 22개 국가가 전부 다 미국하고 FTA 하자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 상대가 돼서 우리가 그 기회 카드를 쥐고 가게 되는 것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결코 한국은 미국화 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랐어요. 대원군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조선 대한제국 시대 우리 한국이 우왕좌왕하다가 그 무너졌던 그 시대의 한국과 오늘 대한민국은요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한국은 어떤 개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좀 못해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약속했던 시간이 저희가 4시 30분입니다만은 질문을 많이 못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 30분 정도만 더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청문회처럼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막 이런. 자, 이번에는 조세일보에서 조세일보 최익호 기자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거품이 많고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란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강남에 주택을 가진 상당수의 주민들이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세대 1주택 주거 목적인 경우 6억 원 이상이어도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선정돼서 세금을 내고 이사 비용을 내면 집을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서 주택 매매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은 안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물가 인상률이나 또는 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경제에 심각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침체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 안정된 수준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물가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은 여기엔 부동산에 여러 가지 조세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수지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종부세 이거 설계할 때는 제대로 부과되면은 연간 약 10%가 오르더라도 물가 인상률이나 금리 금리 쪽에 투자한 것보다 수지가 맞지 않게 그렇게 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간 약 10% 올라도 수지가 안 맞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만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물가 수준 그 수준에서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특별한 징후가 없는 이상 단기적 처방보다는 소위 공공부문이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소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 확대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안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명령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걸 다듬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시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형편도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약간 위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서의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고요. 양도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도세가요, 이런 요구가,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집을 팔래야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면 집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요. 두 가지 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양도세의 대개 실제로 실효세율, 기준 얼마 할 거 없이 대강 양도세 타령하는 사람들 집들을 표준으로 해서 그 실효세율을 대강 계산해 보니까 실제 양도세는 약 10% 내외입니다. 약 10억짜리 가옥, 5억 내지 10억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10% 내외입니다. 실효세율은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는 정확하게 맞지 않다. 이 주장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사를 가려면 그 동네 바깥으로 나가셔야 세금이 줄지. 종부세 때문에 이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종부세 줄이려고 이사를 가려면 집이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래야 갈 수 없다는 이 전제는 비싼 동네에서 비싼 동네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 뭐하러 가세요? 그냥 거기 사시지. 그냥 갈 필요가 없고 굳이 이사를 가시겠다면 집이 싼 동네로 가시면 됩니다. 싼 동네로 가시면 양도세 10% 정도 내더라도요, 돈 한참 남습니다. 한참 남고, 저도 여의도에서 집 팔고 명륜동 오면서 돈 많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선거 비용도 쓰고 했는데, 그 사실은 이 말하자면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려낸 그런 논리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지금 이제 보도돼 나오니까 엄청나죠. 3,700만 원 종부세짜리가 있더라고요. 약 49억짜리 집은 3,700만 원 하는데 사실 그래도 1%가 안 됩니다. 재산세 1%가 안 되거든요. 미국의 일반 평균 그 재산세가 보유세가 1%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미국 수준으로 가자면 우리 미국 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미국 수준으로 가자면 또는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 복지국가 수준으로 가자면 그 종부세도 더 올려야 되는 것이 냉정하게 현실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부세 많다고 그냥 안 내던 사람한테 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직도 미국보다 낫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해당자가 많아지겠지요. 저희는 해당자가 많아지지 않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집값이 안 올라가야 해당자가 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느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매기겠다고 지난번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부유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부유세제를 만들겠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민주노동당에서 말했던 부유세 제도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아주 적절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부자들은 그 집 39억짜리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금 조금 더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 좋지 않겠습니까?